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정다영입니다.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은 건축가의 집을 통해 2000년 이후 동시대 한국 현대건축과 주거문화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조망해보는 전시입니다. 도시 속 다양한 주거 방식과 미학적 삶의 형식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연결된 30명의 건축가의 58채의 집들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에 전시된 다양한 집들은 도시의 생태계를 지키는 소수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들입니다. 많은 땅들이 병합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개별 필지를 지키고 있는 땅 위의 집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건축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이 특별하고 작은 집들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어떤 결심과 노력을 해오셨는지를 들으면서 기획자인 저 역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연결하는 집은 크게 두 개의 구성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먼저 건축가와 거주자의 작품과 자료로 구성된 관람 중심의 이 전시실과 이를 워크숍, 영화, 강연 등으로 확장하는 참여 공간 1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선언하는 집, 가족을 재정의하는 집, 관계 맺는 집, 펼쳐지는 집, 작은 집과 고친 집, 잠시 머무는 집 등 총 6개의 주제로 58채의 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계신 건축주 분들과 거주자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직접 건물을 전시장에 가지고 와 보여줄 수 없는 건축 전시의 특성상 한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과 자료들을 전시했습니다. 건축사무소의 도면과 모형, 건축가의 스케치, 건축주의 노트와 서신, 사진작가 분들의 사진,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들로 한 집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1 전시실에는 건축학교, 주말극장, 교육 프로그램 등 전시 주제를 보다 확장하는 배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은 2 전시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전시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의 첫 번째 주제인 선언하는 집은 건축에 대한 선언, 매니페스토로 보여지는 집들을 소개합니다. 건축가의 공간 개념과 형식이 강조되는 이러한 집들은 집 안팎의 공간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집들은 일상활동에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것보다 심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섬세하게 조율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건축에 담긴 논리와 그들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승효상의 수백당, 조병수의 미음자집, 땅집은 마당, 비움과 같은 추상적인 공간의 형식적 특질이 잘 드러나는 집입니다. 체육의 축대가 있는 집, 서승모의 알한옥은 건축가 자신의 삶과 작업을 일구는 장소로 건축가의 실험 무대가 되는 집입니다. 도시 안의 유목적 삶을 지지하고 그것을 가벼운 구조와 재료로 담아낸 김광수의 베이스캠프 마운틴과 집과 도시와의 접점을 길이라는 건축 요소로 풀어낸 푸아하 프렌즈의 집안의 골목도 살펴봅니다. 수백당은 한국 현대 건축의 중요한 개념어 중 하나인 마당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집입니다. 집 사이의 3개의 마당은 정해진 용도나 기능이 없는 열린 장소입니다. 빈자의 미학, 보이드 등의 개념으로 한국 대표 건축가로 자리 잡은 건축가 승효상의 수졸당에 이은 주택 작업입니다. 땅집과 미읍자 집은 단순한 상자 형태를 모티브로 작업을 진화시켜온 건축가 조병수의 집입니다. 그는 이 집을 일종의 건축 실험 무대로 삼고 자연과 교감하며 다양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땅집 드로잉과 미음자집 모형이 함께 전시됩니다. 베이스캠프 마운틴은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굉장히 독특한 집입니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서도 선보였던 이 집은 현재도 살아남아 있으며 집주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건축주 부부는 노마드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로 그들은 이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삼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건축에 대한 형식적 실험이 돋보이는 이 집은 건축주의 삶의 태도와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부 가족을 재정해야 하는 집은 정상가족을 대표하는 4인 가족을 벗어나 반려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면서 사회는 그에 맞는 다양한 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끼니를 함께하는 가족은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그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2부에서는 그러한 동식물과 함께 사는 집, 파편화된 핵가족 시대에 역설적으로 3대가 공존하며 사는 집,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남녀 부부 역할에 다양한 공간 형식을 갖고 있는 AOA 아키텍츠의 홍은동 남녀하우스와 동식물과 공존하는 집인 BUS 건축의 물곽형 주택, 양수인의 고갯집, 정연아의 병산리 주택, 네임리스 건축의 언덕 위의 집을 살펴봅니다. 또한 3대가 모여 더 큰 가족 구성원을 이룬 포아와 프렌즈의 제주 새거리집, 조나무의 정릉주택과 지하서재, 건축공방의 연희 생활공방이 있습니다. 도심 속 1인 청년가구가 사는 집, 조성의 맹그로브 숭인도 들여다봅니다. 양수인 건축가가 설계한 고갯집은 고양이의 고와 개의 개를 합쳐 지은 집 이름입니다. 고양이와 개를 위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부부와 반려동물들을 위한 집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건축주는 건축가에게 고양이와 개를 위한 집을 요청했고 건축의 평면과 단면 계획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앞으로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생애 주기와 동물의 생애 주기를 적절하게 고려한 집들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나무 건축가가 설계한 정릉주택과 지하서재는 3대가 모여 사는 집입니다.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대세인 요즘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집은 오히려 이색적이기까지 합니다. 3층으로 나뉘어진 이 집은 윗집에 할아버지네가 살고 아랫집에 아들네와 손주가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건축주는 지하에 자신의 서재를 개방하여 지하서재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삼부 관계 맺는 집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소개된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를 상상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집짓기 실천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적 장소라는 점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소유나 임대가 아니라 공유를 실험하는 최근 주택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지만 그 안에 회합의 장소가 있는 조병수의 카메라타 음악 스튜디오 갤러리 주택, 이일훈의 잔서 완성루, 김대균의 대구 앞산 주택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웃하며 함께 사는 조나무의 살구나무 윗집 아랫집, BUS 건축의 이웃집을 살펴봅니다. 또한 OBBA의 비욘드 더 스크린, 요앞의 여름 무지개, AOA 아키텍츠의 망원 단단집 등 2010년 이후 젊은 건축가들이 관심 갖고 건축적 해법을 고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진화에 주목해 봅니다. 여기에 더해 설계 역량만큼 건축가의 기획 능력이 돋보이는 김대균의 풍년 빌라와 박창현의 서드플레이스 홍은 1-8까지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을 품은 집들을 탐색합니다. 이은경의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공공주택과 오시리 가름 협동조합주택처럼 협동조합주택 사례를 통한 공동체 집짓기 실천 사례들도 소개합니다. 1인 가구의 집합체를 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 건물로 승효상이 설계한 대전대학교 해아 레지덴셜 칼리지 생활관 하트홀과 조민석이 설계한 하모니홀을 살펴봅니다. 이일훈 건축가가 설계한 잔서 완성로는 추사 김정희의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낡은 책이 있는 돌집이란 뜻이 있는 집 이름을 그대로 닮은 곳입니다. 국어 교사인 건축주와 건축가는 이 집을 짓는 과정 동안 크게 교감했고 그 과정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이란 책으로도 엮어 나왔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개인 집이지만 국어 교사 모임 등 사회적 회합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집이 타인과 관계 맺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대균의 풍년 빌라는 소유나 임대가 아닌 점유라는 형태의 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집입니다. 건축가는 서로 친분이 있는 3세대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개인의 삶을 지키고 옆집과 동네의 적절한 관계를 만든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부 펼쳐진 집은 시골의 자원과 장소성에 대응하는 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집짓기 사례들을 통해 과거의 전원주택으로 대표되었던 시골 집짓기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시골에서의 집짓기는 도시에서의 집짓기만큼 복합적인 목적과 동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소솔집, 오해재 건축의 목천의 새집, OBBA의 볼트하우스, 조재현의 유포리집은 농사나 자연을 가꾸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바깥 풍경을 향해 열린 집입니다. 반면 집의 외양이나 배치는 시골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만 도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내향적인 집으로 푸아와 프렌즈의 괴산 27호, 정연아의 와촌리 창고주택, 네밀스 건축의 아욱한 집도 살펴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집의 사례로 흑건축 집인 정기용의 춘천 자두나무 집도 소개합니다. 네임리스 건축의 아욱한 집은 가로 3칸, 세로 3칸, 총 9개의 똑같은 방으로 이루어진 엄격한 질서의 평면을 가진 집입니다. 한적한 산속 한가운데 있는 이 집은 거주자들이 집을 쓰는 방식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강한 건축적 평면의 힘을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의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시골의 풍경을 열고 차단하며 아욱한 집 식구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춘천 자두나무집은 흑건축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자연과 은둔하는 삶을 원했던 건축주를 위한 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정기용 아카이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간 춘천 자두나무집을 보며 흑건축의 자연스러운 수단과 집의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부 작은 집과 고친 집은 도시의 한정된 자원과 장소성에 대응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산림 규모를 적절하게 줄이고 있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며 고쳐 쓰는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 짓는 비용이 비싸지고 법적 제한이 강화되는 요즘, 이러한 집들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건축의 지속 가능성과 축소지향적 삶의 태도가 담긴 집에 대한 이야기는 고밀도 도시 안에서 더욱 유효한 삶의 방식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대규모로 조성된 신도시 필지가 아니라 기존 도심 속의 독특한 형태의 땅을 찾아 올린 집부터 오래된 집을 고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은 집의 사례로 조민석의 픽셀하우스, A&L의 몽당주택, 그리고 얇디 얇은 집, OBB의 작은 집, 임태병의 해방촌 해방구를 살펴봅니다. 또한 JY 아키텍츠의 부암동 43하우스와 목동 557하우스, 임태병의 이mit집, BUS 건축의 쓸모의 발견, 서승모의 만유당, 오해제 건축의 1LDK5를 통해 기존 집에 무엇을 남기고 새롭게 연결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픽셀하우스는 2024년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최초의 한국 작가로 선정된 건축가 조민석의 국내 첫 작업입니다. 당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집은 화제가 되었고 작품 이름처럼 저해상도 픽셀이 쌓인 것 같은 파벽돌로 만든 외관이 집의 특징입니다. 오해제 건축가의 1LDK5는 가구적 리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집에 덧붙이는 가구와 장치들이 이 집을 넘어 어떻게 동네로 확장되어 풍요로운 장소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촌에 있는 작은 한옥에 대한 그들의 실험은 사적인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육부 잠시 머무는 집은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의 시간성을 논의합니다. 전시의 마지막 주제인 잠시 머무는 집은 금밀의 집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집은 오래 살기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집은 언제든지 가볍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상과 여가의 중간지대에서 짧게 머무르는 숙박시설 등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공간 소비 장소로 떠오른 스테이와 사도 삼촌을 위한 주말주택을 소개합니다. 숙박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짓는 일은 한국적인 현상이며 주말주택은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 현상의 초창기 집이라 할 수 있는 민규함의 생각 속의 집 펜션, 건축주의 집과 개별 주택형 스테이로 구성된 유압의 서늘아이, AOE 아키텍츠의 호지, 정영안의 5그루 나무를 살펴봅니다. 오래된 한옥여관 건물을 고친 김대균의 유상관과 따뜻한 환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임태병의 여인숙도 들여다봅니다. 또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집을 공유하거나 점유하는 특별한 사례로 A루트의 고산집과 조재원의 뜬 니은자집, 서승모의 Y 코티지를 탐색해 봅니다. 원래 사용하는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와 달리 처음부터 숙박을 위해 집처럼 짓는 스테이는 무척 한국적인 현상인데요. 코로나 전후 한국 각지에서 열풍이 불었던 스테이는 잠시 소강 상태지만 그렇게 집 같은 곳에서 짧게 머물며 사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동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산집은 11가족이 시간을 공유하는 특별한 집입니다. 이제 집은 면적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유하는 장소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민가를 A루트 건축사무소가 개조했으며 11가족은 이 집을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 적절하게 시간별로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 연계 프로그램 공간인 1일 전시실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1일 전시실에는 건축 워크숍 건축학교와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주말 극장이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건축학교는 상설 워크숍과 어린이 건축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설 워크숍은 전시 출품작인 아욱한 집, 얇디 얇은 집, 베이스캠프 마운틴의 건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건축학교는 9월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극장은 전시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상영되는 단편영화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전시실 중앙에 마련된 가변 극장에서 6개의 주제별 큐레이션으로 구성된 단편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분기별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극장은 완벽한 집을 위해 필요한 것들, 가족이란 기억 집에 맺히다, 함께 살아도 될까요? 자랄수록 작아지는 것은? 떠도는 이들이 머무는 집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 건축학교와 주말 극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색하는 집, 함께 사는 집, 과정 속의 집, 안무하는 집 등이 진행됩니다. 모색하는 집의 참여 결과는 이전 시실 에필로그 슬라이드 영상 작업으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상상하는 집에 대한 생각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놓치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시에 소개된 58채의 집은 작고 다양한 필지들이 합병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통합 중인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이고 대안적인 집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축가가 상상한 집의 형식과 건축가의 의도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자기 삶을 수행하는 거주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들의 풍경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거 핵일화와 쏠림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장소를 상상할 수 있을지 이 전시가 그러한 해법의 단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는 집은 작은 도시, 도시는 거대한 주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에 소개된 집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택과 주거 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로부터 각자의 삶의 환경을 타인의 삶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가 자기 삶의 장소를 다시 되돌아보고 집에 대한 능동적 실천을 통해 거주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